이 사람은 르익입니다. 오늘 그는 50년 전 과거 중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거대한 댐 기슭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판에서 일하며 사흘째 비가 내린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릭은 이웃을 도와 개울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한 남자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수를 삶고 있고 또 누군가는 긴 대나무 장대에 천막을 쳐서 빨래를 말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고 아무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댐은 최근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댐은 온 나라의 자랑이며 마을 학교 게시판에는 댐 설계도가 걸려 있습니다. 색깔 있는 선들은 수로 숨은 방류구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설계 당시에는 이렇게 장기간의 폭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거의 1년 치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개발은 진에게 푹푹 빠지고 땅은 질척거리고 강은 범람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차오르고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트럭들이 댐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달린다. 군인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물을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 당국은 논밭이 침수될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댐은 더 이상 이렇게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없다. 근처 산에서 릭은 댐이 거의 가득 찬 것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몰고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 남아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다. 산에서 내려온 릭은 천막 아래 간이 침대에 누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란다. 밤이 되자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쳤다. 그 충격으로 릭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물살에 휩쓸렸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모든 것이 탁하고 끈적거렸다. 물은 마치 더러운 벽처럼 느껴졌고 릭은 진흙에 질식할 것 같았다. 몸이 빙글빙글 돌다가 무언가가 옆구리를 때렸고 그는 위아래를 가늠할 수 없었다.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른 릭은 진흙과 섞인 공기를 마시며 숨을 헐떡였다. 나무가재 노구지붕 조각들이 주변에 둥둥 떠다녔다. 그 사이에는 시체 소가구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물살은 마을에 있던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있었다. 릭은 널빤지를 붙잡았지만 물살은 너무 강했다. 잠시 후 그는 지붕 조각을 발견하고 그 위로 몸을 끌어당겼다. 미끄럽고 못이 박힌 지붕 조각은 그의 손을 핥히었지만 그를 물 위에 떠있게 해주었다. 적어도 익사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릭은 안도했지만 위험한 자네들이 사방에 떠다니고 있었고 지붕조차 그를 구해줄 수는 없었다. 동이틀 무렵 릭은 이미 여러 마을을 지나쳐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이 온통 물뿐이었다. 나무 꼭대기와 지붕만 드문드문 솟아있었다. 더 이상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두 밤을 버티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위에 어떤 사람들은 전봇대 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난파된 배 잔해 속에 앉아있었다. 모두 젖고 지치고 움직일 수 없었다. 물은 하루 종일 그대로 차올랐다. 땅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고 주변은 온통 호수 같았다. 릭은 깡통 뚜껑에 모은 빗물을 마셨다. 먹을 것도 없이 그저 구조를 기다릴 뿐이었다. 가끔씩 죽은 소들이 둥둥 떠내려왔다. 소들은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수많은 곤충떼가 들끓었다. 전염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악취는 가시지 않았다. 릭은 헤엄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물에 잠겨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누더기가 된 채 공포에 질려 잔해 속으로 돌아와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모기파리 각다기가 그의 얼굴을 물어뜯 고물벌레는 옷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습도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추위가 피부를 파고들어 손가락 감각조차 거의 없었다. 잠은 도저히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구조대는 도착하지 않았고 릭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관절은 쑤시고 피부는 갈라지고 입술은 트는 등 고통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침묵 속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릭은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던 평범한 농부의 배에 구조되었다. 농부에게서 그날 밤 댐 62개가 더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치 폭포처럼 댐 하나가 무너지면 물이 다음 댐으로 쏟아져 내려간 것이다. 수백 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약 1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었고 그 후에는 굶주림 질병 그리고 완전한 고립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정보는 오랫동안 은폐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침묵을 지켰습니다. 릭은 보트를 타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물은 빠졌지만 그 자리에는 나무 조각과 잔해 그리고 고요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마치 불에 탄 후처럼 평평해졌습니다. 그는 물이 생명의 뿐만 아니라
죽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뿐입니다. 그를 따라가 보세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